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월세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이건 계속 좋아질 거고요. 우리가 싸게 받은 것도 깔고 앉고 있지만 부동산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뭐 여러 가지 공포감으로 이제 가격이 눌려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우위에서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월세로 2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소액 투자금으로 네. 빌라 경매해서 네. 월세 100만 원 세팅하기. 월세 세팅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풀피를 하거나 단타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또 빌라 월세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당시는 상황이 어땠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고 월세보단 사람들이 좀 전세를 많이 찾는 분위기였어. 월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월세는 매물이 적어지면서 귀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메리트가 발생되는 거죠.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금리랑 월세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매로 낙찰받고 월세 세팅하기까지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을 하고 시세 파악을 하고 입찰가를 써야겠죠. 현장에 가서 타자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출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찰을 합니다. 낙찰이 되고 나서 소유권을 또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잔금 납부 통지가 옵니다. 한 달 정도의 기한을 줘요. 낙찰 받고 나서는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총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잔금 낼 때까지. 은행에 가서 대출 사인을 하고 대출 실행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7번부터가 이제 집주인이 된 거예요. 낙찰 받고 나서는 아직 집주인이 아니라 계약자 신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 납부까지 끝내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우리가 배당받는 게 아니라 배당기일 이후에 법원에 위탁돼 있는 돈을 찾아가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집주인으로서 여기 살고 있는 분을 내보내고 빈집인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한 뒤에 계약자를 찾을 겁니다. 그 기한이 얼추 빠르면 한 달 반, 늦으면 뭐 2달,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주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월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도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로 부동산들의 뿌립니다. 통상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난 이 집을 즐겨찾기를 해놓을래, 세입자가. 그러면 가계약금이라는 걸 보냅니다. 100만원 아니면 뭐 50만원 선입금을 해줘요. 먼저 받았던 50만원은 제외하고 10%를 받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은 그동안 내놨던 광고들을 다 내리셔야 됩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특약사항은 부동산에서 쓰는 거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입주할 때 나머지 90% 들어오면서 잔금까지 같이 입금을 해요. 관리비라든지 뭐 전기비 이런 거 정산 안 된 게 있으면 집주인이 그동안 정산 안 된 거 정산하고 입주하는 날부터는 세입자분이 이제 정산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죠. 월세 세팅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빌라 경매로 네.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세 세팅하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3년 전 그때는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월세보다는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월세로 내놨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빌라가 있는데 여기에 월세 시세가 2천에 65예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1억 6천에 받았다고 할까요? 보통 대출 70, 80% 실행을 합니다. 그럼 대출 80%면 이 금액이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이 1억 2,800에 대한 대출 이자가 매달 부과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면 가계대출 기준으로 4.6% 싸면은 4.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자 대출로 가면 5%가 좀 넘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4.5%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4.5%를 곱하면 576만 원이 나옵니다. 12를 나누면 한 달에 48만 원의 대출이자가 나오는 거죠. 4.5% 기준으로 48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낙찰받았을 시점에는 대출이자가 4.5%여서 48만 원이 매달 부과가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시세가 65만 원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 월세가 2천에 75만 원이 돼 있고 대출금리가 4.5%가 아니라 4%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대출이자는 예전에 48만 원이었지만 2년이 지났을 시점에는 한 달에 42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이 싸지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내려가고 받아야 될 돈은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5 빼기 48 하면 17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금리는 내려가고 받아야 되는 돈은 늘어나게 되면서 3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2배가 올라가요.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월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월세 매물이 지금 귀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사서 월세로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을 허그에서 막 낙찰 받아서 막 월세도 아니야. 전세로 주고 글로벌 기업에서 사서 시세보다 아마 비싸게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월세 가격을 또 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월세는 충분히 10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동안 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대출이자 싸지는 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제가 보증금을 2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 빌라라고 했을 때 최우선 변제라는 걸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가 5,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5,500으로 하면은 어떤 구조가 가능하냐면 내가
낙찰은 1억 6천에 받았는데 보증금을 다 받고 나니까 1억 8,300만 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돼요. 풀피가 2천만 원이 넘어요. 1억 2,800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도 어느 정도 이걸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묶인 돈을 난 1,000만 원 하고 싶어. 그럼 이 보증금을 뭐 예를 들면 2,500까지 낮춰도 되거든요. 이 월세를 얼추 한 6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돼요. 1,000만 원, 2천만 원만 묶어놔도 월세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경매기 때문에 시세 2억짜리를 1억 6천에 받았기 때문에 대출 80% 받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도 남는 구조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집을 팔지 않아도 풀피를 만들 수 있고, 경매로 애초에 싸게 산 거 4천만 원에 매도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내야 될 돈들도 분명히 발생이 돼요. 뭐 하자라든지 수리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한 것들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거,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낙찰 받고 나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제 기준에선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을 낙찰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10년보다 더 이전 거를 굳이 낙찰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준신축급도 싸게 많이 낙찰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받은 물건 기준 월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12평짜리 방 3개짜리를 9,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90% 받았죠. 그래서 투자금이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거는 신탁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80% 받는 게 투자금을 더 줄이는 데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보증금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리비까지 해서 150만 원 지출해서 9,65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취득세 법무비까지 합치면 얼추 1억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하고 뭐 취득세 법무비 다 내고 나면 내 순수 내 들어가는 돈이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400만 원 투자한 물건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여기 지금 매물 나온 게 보증금 1,000 기준으로 65까지 나오거든요. 이 물건 대출이자가 얼마냐면 4.8%를 받았거든요. 12로 나누면 저의 대출이자는 3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월세가 1,000에 65예요. 그래서 월세 흐름을 35만 원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묶인 돈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35만 원에 12를 곱하면 42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1,300만 원이 들었으면 수익률이 32%가 나오는 거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오피스텔 같은 거 월세 흐름 만든다라고 하는데 취득세 법무비 합치면은 거의 뭐 3, 4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1,300만 원으로 지금 30만 원, 35만 원 만드니까 취득세가 비싸구나. 4.6%니까. 일단 저는 단타 매도를 할 거지만 여차하면 이거 월세를 돌려도 너무 괜찮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취득세 중과 없잖아요. 1억 이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4개 정도만 세팅을 해도 현금 흐름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깔고 앉은 시세 차익 생각해보면 월세 한번 돌리고 하나씩 팔아도 되고 2년 뒤에. 월세 세팅은 어쨌든 2년 보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2년 보유하면서 세금이 아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사업자는 이제 우리 소득, 급여랑 합산이 되는데 개인 양도세는 합산이 안 돼요. 낮은 세율 구간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쌉니다. 2년 뒤엔. 근데 이제 단타 매도하면은 개인 양도세 77%니까 매매 사업자로 가야겠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월세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이건 계속 좋아질 거고요. 우리가 싸게 받은 것도 깔고 앉고 있지만 부동산,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뭐 여러 가지 공포감으로 이제 가격이 눌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된 거, 싸게 받은 거 같이 받는다면 시세 차익이 지금 3천이었던 게 5천, 6천 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금 절감까지 하면 실제 남는 돈이 거의 더블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시장에서 팔 때는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분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웬만하면 다 맞춰줘야 됩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분위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우위에서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테리어 해주세요, 도배해서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짜잘한 비용들도 아낄 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월세로 2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애초에 없기도 하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거 내가 큰 걸 하더라도 1억 이하짜리는 빠지니까 영향이 전혀 없는 거죠. 단기 매도를 해도 너무 좋고 월세 세팅을 해도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정규 강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가 2025년 첫 강의가 이제 모집 중이고요. 1월 11일 날 개강을 합니다. 각종 대행 서비스가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 세무사님, 법무사님, 대출 실장님,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경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직접 특강을 해주기도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한테 평생 이메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혜택도 부여가 됩니다. 문의가
많으세요. 이거 평생인 거 맞냐? 언제 답변을 주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한 이틀 안에 답변을 또 드리고 계시잖아요. 늦으면 이틀,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드리는 거, 24시간 안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너무 안 된다 사후케어가. 단톡방을 만들어줬는데 거기 다 수강생들밖에 없어가지고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아무도 안 해준대. 저희는 솔직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지. 지금은 졸업생들이 레벨업을 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평일 중에 온라인 줌 강의, 보충 강의를 해드리고 조별로 임장까지 교육생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장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한두 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반나절을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육기간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직접 접목해서 실제 나와 있는 물건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 드리고 팀 미션을 부여하고 개인 미션을 부여해 드려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경매 물건을 찾고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6주 교육이라서 6번 교육받고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 찾아보고 이런 시간까지 합치면 잠시간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경매라는 걸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매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빡세게 해야 돼요. 그걸 저희는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